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과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화면을 참조하여 자격 명칭별, 접수월별, 접수 건수를 구하는 크로스탭지를 작성하시오. 자, 세부 조건이 많죠?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자격 접수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을 뭐 테이블이든 쿼리든 문제에 제시된 쿼리나 테이블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제시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결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쿼리 이름은 월별 접수 현황으로 하시오. 자, 이와 같이 쿼리 이름은 월별 접수 현황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 뭐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렇게 쿼리 뭐 특정 개체의 이름이 제시된 경우는 그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것. 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자, 이 부분이 접수 건수죠.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크로스탭 질의는 보통 명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명칭별, 접수 월별, 접수 건수. 결국, 자,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접수 건수죠. 자, 이 접수 건수를 구할 때는 접수 번호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격 명칭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시오. 자, 볼까요? 자격 명칭이 자, 영문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키역, 지읒, 이응, 비읍, 미응. 그렇죠? 내림차순 기준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스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시오. 자, 먼스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결과 그림 보니까 어때요? 자, 지금 자격 명칭별 접수 월별이라고 한 거 봐선, 자, 이 월이 뭘 확인할 수 있겠죠? 뭐라는 것을 접수월. 그렇죠? 자, 접수월. 뭐 접수와 관련된 접수 일자가 있겠죠. 그 접수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서, 자, 그것과 엔드 연산자는 왜 이용할까요? 뒤에 월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 부분이죠. 1월, 2월, 3월, 4월부터 8월까지 앞에 숫자는 months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접수월에 관련된 필드, 뭐 접수 뭐 기간이나 접수월. 자, 여기서는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는 접수 일시네요. 접수 일시에서, 그렇죠, 월만 추출하기 위해서 months라는 함수를 이용한 거죠. 자, 그렇게 추출된 월에 뒤에, 그죠, 숫자로 추출이 되겠죠. 그 숫자 뒤에 한글로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연산자를 이용하라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보통 쿼리 작업할 때는 결과 그림을 보고서 수험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항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간중간 실행해 보면서 문제 조건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결과 그림에 표시된 내용이 있다면은 그 내용에 맞게끔 뭐 형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과 같이 뭐 그냥 숫자 1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1월과 같이 추가적으로 표시된 어떤 그런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자, 결과 그림과 동일하게 맞춰서 출력될 수 있게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문구를 참조해서 조건에 있는 것만 조건에 제시된 것만 작업하면 안 돼요. 결과 그림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크로스탭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자, 행머리끌, 그 다음 열머리끌, 그 다음, 그렇죠, 감영역. 자, 이 부분을 결과 그림을 보고서 확인하는, 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먼저 파악을 하고서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자, 그럼 어느 부분이 행머리끌이고 어느 부분이 열머리끌이며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 감영역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격 명칭별. 자, 먼저 나온 게 행머리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름이 없어요. 뭐 자격 명칭별, 이름이 아니고 문제 자격 명칭별, 접수월별, 접수 건수라는 내용이 없어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행머리끌이에요. 자, 행머리끌은 어떤 형태냐면은, 자, 지금 열 단위로 값이 이어지질 않아요. 여기는 자격 명칭이고 여기는 응시로 합계죠. 뭐 자격 명칭 1, 자격 명칭 2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열에서 내용이 끝나요. 끝나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행 단위로 값이 변하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값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하나의 열에서 끝나고, 자, 이런 부분이 행머리끌입니다. 자, 여기선 자격 명칭도 행머리끌이고, 자, 응시로 합계도 어때요?
열 단위로 뭐 응시로 할게 1, 2, 3 이렇게 열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로 끝났어요. 근데 값이 어때요? 다 다르죠. 자, 응시료에 대한 합계가 요약된 거예요. 합계가. 그래서 이 부분도 행머리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 행머리글이 두 개인 거죠. 자격 명칭과 그 다음 응시료에 대한 합계. 요약에서 합계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열 머리글이에요. 자, 값이 어때요? 아니, 필드 형태가 그쵸? 여러 개의 열로 나눠서 값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열로 나눠서 값이 표시되는 부분이 열 머리글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먼스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접수 일시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추출된 그 숫자에 한글로 월을 합쳐서 표시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근데 접수 일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월이 표시된 그 기준 필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그렇죠. 디자인북에서 그 해당 자격이나 접수 테이블의 필드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 만약에 여러 개의 필드가 날짜가 여러 개의 필드가 있다. 그럴 경우는 제시가 돼요. 이것처럼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이와 같이 뭐 지금 접수월은 뭐 접수일시 필드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날짜와 관련된 필드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별도로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떠한 함수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그런 조건만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그렇죠. 접수 월별이라고 했으니까 접수와 관련된 그런 날짜가 되겠죠. 뭐 날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있더라도 접수와 관련된 날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혼동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드들이 있다 그럴 경우는 제시가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감영형. 이 부분이 감영형이죠. 자, 감영형은 접수 건수. 근데 접수 건수는 뭐를 이용한다?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의 개수, 건수니까 접수 번호 필드에 대해서 요약을 개수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크로스텝 지리에서는 그렇죠. 행머리글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열머리글. 자, 행머리글은 하나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열머리글은 하나가 옵니다. 그 다음 갑 영역도 하나가 오고요. 자, 이와 같이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그리고 갑 영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자, 지금 결과 그림에서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갑 영역이 파악이 됐고, 그 다음 제시된 조건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크로스텝 지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에서 테이블 두 개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먼저 자격 테이블 더블 클릭, 접수 테이블 더블 클릭, 닫기. 자, 필드 목록을 좀 표시할 수 있게끔 드래그를 하고요. 자, 지금 작업할 게 뭐예요? 크로스텝 쿼리죠. 자, 그럼 크로스텝 쿼리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쿼리 도구 디자인의 쿼리 유형 크로스텝. 자, 먼저 첫 번째 행머리글. 자, 우리가 앞서서 확인을 했었죠. 그림을 보고. 행머리글 뭐예요? 자격 명칭. 여기 있죠? 드래그 혹은 더블 클릭. 자, 이건 크로스텝에서 뭐예요? 행머리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머리글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응시료가 있었죠? 응시료. 자, 응시료는 여기 있네요. 응시료. 접수에. 자, 응시료. 자, 응시료도 행머리글인데 이 행머리글의 응시료는 뭐예요? 응시료의 합계였죠. 합계. 응시료의 합계. 자, 그리고 표시되는 필드의 이름이 어땠어요? 응시료였어요? 아니죠. 응시료 합계였죠. 자, 이 부분은 앞서서 먼저 결과 그림에서 확인이 됐으면은 그때도 되고, 결과를 실행한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네? 그때 보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따 결과를 확인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부분을 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끔. 자, 우선 응시료에 대해서 행머리글. 자, 행머리글이 두 개였죠. 자, 그 다음 열머리글. 열머리글은 뭐였어요? 자, 날짜를 볼게요. 자, 접수와 관련된. 자,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는 내용을 보고 확인했지만 접수 일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확인했냐? 자, 자격 명칭별, 접수 월별. 자, 그럼 접수와 관련된 날짜가 보게 해놓을게요. 자, 접수 테이블에 있겠죠? 접수와 관련된 날짜면 접수 번호, 접수 방법, 접수 일시. 자, 접수 일시 하나 있고요. 발표 일자. 자, 접수 일시.
접수 방법, 그죠? 아무래도 접수 일시가 맞겠네요. 그죠? 시험 일자나 발표 일자, 날짜가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그렇죠, 문제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접수 일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격 명칭별, 접수 월별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문제 제시도 안 됐어요. 그럴 경우는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접수월은 접수 일시를 사용하시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접수 일시 드래그. 자, 접수 일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시해요? 접수 일시를 이용을 하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요건 확인해 봤으니까 한번 할까요? 자,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접수 일시, 자, 필드명은 대괄호 묶어준다는 것. 자, 여기서 월만 추출했습니다. month로. 자, 그 다음 뒤에 뭘 붙여요? 월이라는 한글을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표시는 이렇게 할 거죠. 자, 접수 일시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그 월과 뭐를 표시해요? 한글로 월이라는 글자를 표시합니다. 자, 이건 열머리글이 되겠습니다. 자, 행머리글 2개와 열머리글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번엔 갑 영역. 갑. 접수 건수. 자, 근데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를 이용하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 번호를 이용해서 접수 건수를 구해야겠죠. 자, 이건 값입니다. 값. 자, 그리고 개수니까 접수 번호의 개수. 접수 건수니까. 자, 자격 명칭, 응시료, 그 다음 접수 일시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뒤에 한글로 월, 그 다음 접수 번호, 접수 번호를 이용한 접수 건수. 자,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었죠. 정렬 기준이 있었잖아요. 정렬 기준. 자격 명칭 필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 자,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만 해보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결과 그림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자, 첫 번째 자격 명칭, IT 플러스부터 무형 영역까지. 자, 정렬 기준도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뭐라고 표시나 볼게요. 응시료의 합계. 근데 필드는 어때요? 응시료 합계. 자, 기본적으로 요약을 합계로 지정하게 되면 필드명 뒤에 무엇무엇의 합계로 표시가 됩니다. 자, 무엇무엇의 합계로 표시가 됐다면 그대로 두면 되겠지만 결과 그림이 어때요? 의자가 빠졌죠? 응시료 합계. 자, 그럼 앞에, 그렇죠, 화면에 표시되는 필드명을 적어줘야 돼요. 자, 수정할 거 하나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1월, 2월부터 8월까지 맞네요. 그리고 개수도 1122, 21. 자, 전시로 어때요? 예, 맞습니다. 맞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럼 지금 필드명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 응시료가 뭐로 표시가 되도록, 응시료 합계로 표시가 되도록, 자, 사용하는 필드명 앞에 적어야죠. 응시료 합계, 그리고 콜론을 붙여서 콜론 뒤에 있는 필드를 이용하되 표시되는 필드의 이름은 화면에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의 이름은 응시료 합계로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어때요? 응시료 합계로 변경이 됐죠? 자, 그럼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쿼리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실행해 보면서 제시된 결과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주어진 조건을 다 설정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행을 해본 다음에 결과 그림과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추가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다면은 수험생 수로 판단해서 추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저장 이름이 주어진 경우는 그죠? 반드시 몇 번 확인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월별 접수 현황. 자, 월별 접수 현황 맞죠? 확인. 닫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매개변수 쿼리네요. 자, 이것도 조건이 많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쿼리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은 매개변수 입력 대화상자를 통해 입력된 회원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조건 설정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이 상당히 길죠. 자,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매개변수 입력 대화상자가 있죠. 자, 본문에는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이 표시된 매개변수 입력 대화상자에 자, 2를 열어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2를 포함하는 자, 2로 시작되건 끝나던 중간에 포함하든 어쨌든 2를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만 이와 같이 표시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함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전에 매개변수 쿼리. 자, 우리 매개변수 쿼리는 어떠한 조건을 적용하느냐면은
자, 보통 우리가 그 지금 이름이죠. 자, 회원명은 여기서 이름하고 같습니다. 자, 이름의 조건란에 뭐라고 입력하냐면 매개변수 대어상자 본문에 표시되는 이 텍스트 있죠.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이 텍스트를 대괄호로 묶어서 조건을 적용해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조건에 대괄호가 입력되어 있으면 필드로 인식해요. 즉,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를 대괄호로 묶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가 필드명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테이블에서 이 필드를 찾아요.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는 필드를 찾는 거죠. 그런 필드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는 이런 필드가 없는데 혹시 외부에서 입력하는 값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매개변수 대화상자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받은 값을 받아서 그걸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매개변수 쿼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입력된 값과 동일한 값이 아니고 포함하는 값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자, 우리가 보통 조건식 할 때 포함하는 값은 그렇죠. like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름 필드 조건에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자, 이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매개변수 값 대화상자의 본문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괄호만 붙이면 되죠. 그럼 필드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필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 물어보는 거죠. 매개변수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자, 근데 거기에 입력된 값을 그대로 조건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걸 조건에 사용하기 위해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양쪽을 별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지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 접수와 회원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문제에 사용할 테이블이 제시된 경우는 반드시 해당 테이블을 사용해서 결과를 구현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 다음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 접수 건수. 자, 앞서서 크로스탭 쿼리에서도 해봤죠? 그쵸? 표시되는 것은 접수 건수지만 사용하는 필드는 뭐다? 접수 번호다. 그래서 콜론을 구분을 해서 접수 건수 콜론 접수 번호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쿼리 이름은 회원별 접수 건수. 자, 회원별 접수 건수로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 이름이 제시된 경우는 그렇죠. 반드시 이름을 확인해서 틀리지 않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자, 마지막 지시사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쿼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실행해 보면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그 내용물과 결과물이 같은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험생이 판단해서 그렇죠. 파악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회원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성별. 자, 모두 다 그렇죠.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이에요.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고요. 접수 건수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아니, 조건에 제시가 됐었죠. 접수 번호를 이용해서 구현하되 이름은 접수 건수로 해라. 결국 자,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접수 건수가 2개 혹은 4개예요. 얘는 결국 이영민은 2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표현한 거죠. 그룹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룹 쿼리로 적용한 거죠. 즉 매개변수 쿼리면서 그룹 쿼리인 거죠. 자, 그룹인데 접수 건수 즉 접수 번호를 어떻게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개수로 요약한 거죠. 개수. 이영민이 2번 접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미숙도 2번, 이상규는 1번, 이상우는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최근 접수일시라는 필드. 자, 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영민이 2번 접수했어요. 그러면 접수일시가 다르겠죠. 같은 날 2건을 같은 시간, 같은 초까지 접수한다. 자, 그렇긴 힘들죠. 자, 그래서 접수일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이름에. 자, 근데 하나만 표시됐어요. 근데 필드명을 봤더니 뭐예요? 최근 접수일시래요. 자, 우리가 앞서서 접수 테이블에 접수일시가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접수 테이블 열어봤더니 접수와 관련된 필드는 접수일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긴 최근 접수일시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접수일시를 가져와서 뭔가 추가 설정을 하는 거겠죠. 조건은 없지만. 이와 같이 결과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적용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추가된 조건을 수험생이 판단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 제시되면 쉽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냐? 자, 우리 아까 접수 건수에서 그룹 지정했죠? 그리고 요약 옵션으로 개수를 지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얘는 접수일시에 대해서 요약을 무엇 적용하느냐? 네, 마지막 값.
마지막 값을 지정합니다. 시작 값이 아닌 마지막 값. 자, 접수 날짜가 이영민이 뭐 예를 들어서 5월도 있고 8월도 있다. 그중 최근 접수 날짜에서 최근은 그렇죠. 마지막 값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값을 지정하게 되면 5월 접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8월 접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상훈도 뭐 1월, 4월, 뭐 6월, 7월 이렇게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이 7월이니까 지금 7월이 표시가 된 거예요. 나머지 3건은 7월보다 그 이전 접수한 거죠.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접수일 시는 그렇죠. 요약에서 마지막 값을 이와 같이 지정한다는 것. 최근 접수일 시의 필드 요약 옵션으로 마지막 값을 지정한다는 것. 자, 문제 제시가 되면 좋지만은 제시가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결과 그림을 보고서 추가로 설정할 옵션들을 파악한 다음에 수험생이 추가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조건이 제시했어요.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매기분수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기분수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테이블 표시에 사용할 테이블 제시가 됐죠. 접수 더블클릭, 회원 더블클릭, 닫기. 자, 우선 결과 그림을 보고서 필드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먼저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아이디. 자, 양쪽에 똑같이 회원 아이디가 있죠. 자, 어느 거 갖고 와도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럴 때는 그렇죠. 관련된 테이블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자, 회원 아이디에 있는 회원 테이블을 갖고 오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름도 회원의 이름이니까. 자, 그다음 전화번호도 회원 테이블에서 갖고 오고요. 성별도 회원 테이블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 접수 건수 문제에 제시됐었죠.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를 이용하라고 접수 테이블에 있는 접수 번호를 이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접수 번호인데 뭐라고 표시가 됐어요? 그렇죠. 접수 건수로 제시가 됐죠. 이럴 경우는 우리 앞에서 해봤으니까 이건 바로 적용을 합시다. 자, 콜론 뒤에 있는 필드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표시하지만 표시되는 필드의 이름은 접수 건수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접수 일시. 자, 최근 접수 일시는 접수 일시를 우선 사용을 해야겠죠. 관련된 필드 여기네요. 접수 일시를 우선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자, 필드를 나열했죠. 자, 지금 이거는 어때요? 자, 우선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결과를 실행해 볼게요. 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동일한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동일한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자, 이름이 어때요? 한 번씩 나왔죠? 그래서 그룹, 요약을 지정한다는 거, 요약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 그래서 접수 건수의 접수 건수의 개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 자, 접수일시에 대해서 요약 옵션 지정하는 건 아까 앞에서 먼저 미리 봤지만은, 자, 실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자꾸 보면서 조건이 제시가 안 됐으니까 결과를 실행하는 과정을 잠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 어때요? 자, 같은 이름이 또 그룹을 지정했는데도 어때요? 다르게 나왔어요. 왜? 접수일시가 두 건이냐 그런 거예요. 그럼 접수일시를 하나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전에 우리는 조건을 먼저 설정합시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접수일시에 관련된 건 나중에 결과 그림을 보고 결과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문제에 제시된 조건부터 확인을 할게요. 먼저 어떤 조건이 있었냐? 매개변수 조건이 있었죠. 자, 이름의 조건은 어떻게 입력하래요? 자, 이름의 조건으로 자, 매개변수에 표시된 매개변수 대상자에 표시된 본문에 표시된 내용 회원 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자, 이 내용을 뭘로 묶어준다? 대괄호로 묶어준다. 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뭐라고요? 자, 이름의 조건으로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을 대괄호로 묶었어요. 대괄호로 묶으면 필드로 이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쿼리의 테이블에서 이 필드를 찾는 거예요. 회원명에 띄고 일부를 띄고 입력하세요라는 필드명을 찾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는 이런 필드가 없는데 혹시 외부에서 입력하는 값입니까? 라고 해서 매기분수가 입력 대상자를 띄우면서 조건에 표시된 내용을 이 본문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럼 여기에 내가 값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겠죠? 뭐 2라고 입력했으면은 그 값이 여기에 대치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름이 2인 조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서 자, 포함하는 거니까 어때요? 그냥 필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like 뭘로 묶어요? 별. 자, 그 다음 앰퍼센트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건 좀 알고 있어야겠죠. 앰퍼센트를 뭘로 연결한다? 별로 연결한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만약에 실행한다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가 2를 입력했다. 그리고 확인을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부분이 2로 바뀌는 거예요. 2로 바뀌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즉 이름에 2를 포함하는 것. 자, 이렇게 실행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2가 포함된 것만 나오는 거죠. 2가 포함되는 것만. 자, 근데 매개 변수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왜? 그러면은 계속 2만 포함한 것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걸 입력했을 때도 그 입력된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야 하니까 매개 변수 대화상자를 띄워서 하는 거죠. 자, 위에 같이 할 경우는 어떻게 넣을까요? 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결과는 어때요? 자, 이영민이 2건, 이미숙도 2건, 이상우는 4건. 자, 접수 건수나 1로만 표시됐고, 결과는 어때요? 같은 건 2건, 한 건, 4개는 합쳐서 4건 표시됐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접수일시 때문에 그렇죠. 자, 접수일시가 어때요? 최근 접수일시라고 그래서 뭐만 표시됐어요? 이영민을 봤을 때 2019년 8월만 표시됐죠. 자, 날짜에서는, 그쵸? 최근이 마지막 값이라는 것. 마지막 값이라는 것. 자, 이전보다 가까운 것. 그죠? 5월, 8월. 그죠? 뒤에 값. 마지막 값. 그 값이 최근이라는 것. 자, 그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한번 풀어보면 그때부터 쉬운 거죠. 뭐든 처음 나왔을 때가 어려워요. 한번 나와보면 쉬운 거죠. 그래서 접수일시 보니까 뭐라고 표시가 됐어요? 최근 접수일시라고 표시가 됐죠. 그래서 콜론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일시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되 최근 접수일시로 표시해라. 그리고 요약, 묶는 방법을 뭐로 정한다? 마지막 값. 처음 값은 그렇죠. 날짜로 했을 때는 먼 값이 되는 거고 마지막 값으로 했을 때는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최근 값. 그렇죠. 자, 마지막 값을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2를 입력하고 자, 문제에 매개 변수 대화상자가 제시가 됐고 그 입력된 값이 제시가 됐으면 동일하게 하고서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 그런가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샵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필드가 작아서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자, 이건 넓혀주면 되죠. 자, 근데 실제 내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펼친 건데 결과를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럼 굳이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시점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넓혀서 확인해야겠죠. 결과가 맞는지. 2019년 8월 3일 오후 3시 40분 19초. 이영민 하나 나왔죠. 맞네요. 접수 건수 2개. 이상훈도 4건. 그 다음 이상훈은 어디 있나요? 4건. 맞죠? 예. 그럼 맞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장이겠죠. 저장. 쿼리 이름은 회원별 접수 건수. 자, 이름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죠?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확인. 자, 종료. 자, 이어서 문제 3번 볼게요. 접수 내역 폼 본문에 있는 txt 이름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하시오. 자,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 더블 클릭 이벤트죠. txt 이름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니까 이벤트가 더블 클릭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을 표시할 것. 자,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지금 txt 이름 더블 클릭 이벤트에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한 거예요. 자, dimA는 뭐예요? 변수 선언하는 거죠. 자, 왜 변수를 선언하느냐? 자, 메시지 상자가 단순히 확인 버튼이 있는 메시지 상자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아니오가 있어요. 자, 버튼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어느 버튼이 클릭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에서 무슨 버튼이 클릭됐는지 그 클릭된 버튼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버튼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변수명 A는 A로 하든
AA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선 편의상 그냥 A로 했어요. 자, 변수를 A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선언된 변수 A에 뭐가 저장된다고요? 메시지 상자에서 클릭된 버튼,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 자, 그럼 메시지 상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볼게요. 자, MSG BOX. 자, 이벤트 프로시에서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명령어가 MSG BOX예요. 자, 근데 매크로 함수에서 메시지장 표시하는 함수는 뭐죠? MSSHE BOX. 영문 그대로 메시지 박스죠. 자, 근데 이벤트 프로시에서는 좀 약어 형태죠. MSG BOX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는 것. 자, 이런 MSG BOX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수 볼게요. 첫 번째 인수는 본문에 있는 타이틀이죠. 본문 텍스트.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본문 텍스트에 대한 인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버튼 종류. VB, yes, no는 뭐예요? 예, 아니요, 두 개의 버튼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VB, OK, only. 자, 이거는 확인 버튼 하나만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예, 아니요 버튼이 있으니까 VB, yes, no. 자, 이 VB, yes, no가 자, 예, 아니요 있을 때 VB, yes, no인지 VB, OK, only인지 몰라요. 그럴 경우는 꼭 암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팁 텍스트가 있어요. 자,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아, 예, 아니요가 뭐 yes, no 뭐 이런 형태로는 그리고 뭐 OK 확인 버튼. 자, 그러면 팁 텍스트가 입력할 때 이 프로시저를 입력할 때 자, 명령어 MSG BOX를 입력할 때 각 인수마다 무엇을 지정해야 되는지 팁 텍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방법도 작성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건 뭐예요? 왼쪽 상단에 표시되는 타이틀, 회원 정보 확인. 자, 이 부분이죠. 메시지 박스 왼쪽 상단에 표시되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인수를 갖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했어요. 자, 이와 같이 표시한 다음에 메시지 상자에서 얘를 클릭하면 만일 if 명령이죠. 자, if 만일 A가 VBS면 이 얘기는 뭐예요? A에 저장된 값이 VBS다. 이 VBS는 예약어입니다. 메시지 상자에서 예 버튼이 클릭됐을 때 저장되는 값이 VBS예요. 노면 VB 노가 되겠죠. 자, A와 VBS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얘가 클릭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if 만일 A가 VBS와 같으면, 즉 얘가 클릭되었으면 현재 선택된 회원의 정보가 표시된 현재 선택된 회원의 정보. 자, 지금 txt 이름 컨트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txt 이름 컨트롤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잖아요. 그럼 지금 이 컨트롤에 표시된 이름이 있겠죠. 그 txt 컨트롤에 표시된 이름과 뭐와 같은 것. 지금 뒤에 나올 해당 폼의 이름 필드와 같은 것. 즉, 회원 목록 폼. 이 회원 목록 폼에 있는 이름과 뭘 비교하는 거예요? txt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이름을 비교하는 거죠. 그 이름이 같은 것만 표시해라. 즉, txt 이름 컨트롤에 표시된 그 회원의 정보를 어차피 회원 목록 테이블은 회원 정보 하나씩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txt 이름 컨트롤에 표시된 그 회원의 정보만 표시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선택된 회원의 정보가 표시된 회원 목록 폼을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if와 docmd 속성을 사용하시오. 자, if는 여기 사용했었죠. A 버튼이 A의 저장된 값이 VBS냐, 즉 얘가 클릭됐는지를 확인할 때 if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 docmd는 뭐예요? do command. 자, docmd는 do command. 명령을 실행해라. 어떤 명령? open form. 폼을 열어라. 어떤 폼? 회원 목록 폼을 열어라. 어떤 형태로? 일반 폼 보기 형식으로. 자, 근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외부에 작성된 조건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지만 없으니까 한 칸 인수를 건너뛰어서 그죠? 조건식을 작성한 거죠. 이름, 여기서 얘기한 이름은 회원 목록 폼에 있는 이름 필드와 뭐가 같은 것? txt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이름이 같은 것. 자, 근데 컨트롤에 입력되는 이름이 뭐예요? 텍스트죠. 그래서 텍스트를 의미하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되는데 앞에 우리 했었죠. 조회할 때 조회 조건식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 안에서는 문자를 의미하는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변경해서 입력한다는 것.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변경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회원의
회원 목록, 회원의 정보를 회원 목록품에 표시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그 파악한 조건이 상당히 많죠? 자, 지금 문제 내용을 좀 보려면 그죠? 자, txt 이름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은 기능이 구현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메시지창을 표시해요. 메시지창을 표시한 다음에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 메시지창을 표시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지금 txt 이름 컨트롤에 표시된 그 회원의 정보를 어디에? 회원 목록품에 표시하는 자, 그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그쵸? 기능을 구현할 폼이 뭐였죠? 접수 내용, 폼, 건축 버튼, 디자인 보기. 자, 본문에 있는 이름, txt 이름 컨트롤. 자, 여기 있네요. txt 이름 컨트롤의 이벤트, 어떤 이벤트? 클릭했을 때, 아니죠? 더블 클릭했을 때니까, 자, 아래쪽에 있네요. 자, on dbl 클릭.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구현할 거니까, on dbl 클릭에 작성이나 줄 선택하고, 클릭하고, 자, 이벤트 프로시저는 그쵸? 코드 작성기. 확인. 자, 여기에 작성해 주는 거죠. 자, 먼저 변수 외 버튼이 2개 이상 있는 메시지 상자에서는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dim. 자, A, 뭐 A에 상관없어요. 우리 A로 볼까요? 자, AA에 MSG BOX 가로 열고. 자, 또 메시지 박스도 두 가지예요. 자, 변수에 저장할 때는 메시지 박스를 가로 안에 하지만은 그냥 표시할 때는 그냥 MSG BOX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바로 인수를 입력하면 되죠. 여기서는 AA라는 변수에 저장할 거기 때문에 MSG BOX 가로 안에 인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 표시될 텍스트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버튼 종류. 자, 이와 같이 팁 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버튼을 사용하겠습니까?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VB yes, no 여기 있네요. 상당히 많죠?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는 더블 클릭.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는 키보드에서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자, 그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타이틀 회원 정보 확인. 자, 띄어쓰기 잘 확인해야 돼요. 자, 좀 넓혀야겠네요. 자, 이와 같이 입력하고 if 만일 AAA 값이 VBS면 즉 얘 버튼이 클릭되었으면 자, do 커맨드 명령을 실행해라. 어떤 명령? 오픈 폼을 여는 명령을 수행해라. 자, 폼 이름이 뭐냐? 폼 이름은 회원 목록. 자, 폼 보기 형태는 또 나오죠? 자, 일반 폼. 특별히 제시된 게 없으니까 노멀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그 다음 자, 외부에서 작성한 필터를 가져와 사용할 때는 여기에 그 필터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지만 직접 그죠? 조건식을 입력할 거니까 컴마를 한 번 더 입력하고 큰 따옴표 안에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필드 이름이란 필드와 뭐가 같은 것 원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txt 이름 컨트롤 이렇게 하는데 컨트롤은 조회식 안에 넣는다 못 넣는다 못 넣는다. 그래서 분리를 시킨다. 뭘로? %로. 자, 근데 이 txt 이름 컨트롤에 입력되는 값이 문자열이다. 그래서 문자열로 묶어줘야 한다. 근데 이 문자열로 묶어주는 큰 따옴표도 조회 조건식 안에서 조회 조건식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어때요? 충돌나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조회 조건식 안에 큰 따옴표에서는 문자열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충돌나니까 문자를 의미하는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바꿔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하니까 생략한다. 자, 이와 같이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d는 반드시 end if로 종료를 해준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수행해 볼까요? 저장하고 좀 시트 닫아주고
자, 이름이 문종태네요. 더블 클릭. 자,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면 그냥 없어져요. 자, 근데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누르면 자, 문종태 맞죠? 문종태라는 이름이 같은 회원의 정보가 표시가 됐습니다. 확인했죠? 자, 문제 4번과 관련된 세 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